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구별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보는 총선 기획보도. 오늘은 호남 정치의 상징으로 불리는 광주 동남을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오는 9월 광주 비엔날레 30주년 전시를 앞두고 생태와 환경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일부 소개합니다.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집은 팔리지 않고 있는데 착공 면적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아들이 광주를 찾아 아버지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우리 지역 18개 선거구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는 광주 MBC 총선 기획보도, 공약 정책 한판 승부, 줄여서 공정한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옛 전남도청과 무등산이 있어 호남 정치의 상징으로 불리는 광주 동구 남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주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 6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동구남구 을 지역구의 선거인 수는 13만 2천여 명 정도입니다. 광주의 대표 문화예술관광 거점이면서도 취약한 신산업 기반, 빨라지는 원도심 공동화 탓에 도심 활력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민의힘 박은식, 개혁신당 장도국, 진보당 김미화, 무소속 김성환 후보 모두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안도걸 후보는 미래 첨단 산업 예산을 대거 확보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관광으로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 제가 기업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 만들어서 큰 예산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은식 후보는 무등산 일대의 케이블카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의 최고 의결 기구인 비상대책위의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 지도부에 우리 광주의 애로사항들 그리고 문제사항들, 공약사항들을 바로바로. 장도국 후보는 전국의 공연예술가들이 동구로 모여들게 하겠다고 했고, ACC와 연계한 국제 아트스쿨 설치, 그리고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국립도서관 분원을 유치하고 5월 정신을 주제로 한 아시아 평화미술관을 설립하고, 김미화 후보는 지역의 획기적인 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꿈의 표적 암치료인 중입자 가속기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권 중심인 광주 동구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최상의 치료를 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후보는 골목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온라인화, 디지털화를 우리 지역에 적극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이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에 주안점을. 동남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무등산권 개발이 추가로 필요한지 모든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진보당 김미화 후보는 국립공원의 직접 개발은 안 될 말이라며 필요한 관광 인프라는 문화전당 일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박은식, 민주당 안도걸 후보는 충장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무등산 정상부를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해 구도심과 무등산권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혁신당 장도국, 무소속 김성환 후보는 케이블카는 반대하지만 관광 인프라는 필요하다며 생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버스, 열기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때 광주 최대 번화가로 호남 정치 1번지로도 불렸던 광주 동구남구을. 광주 중심 도시라는 명성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어느 후보의 해법이 유권자들을 사로잡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비는 멎었지만 어제까지 비가 내린 가운데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무안의 가시거리 100m대까지 좁혀져 있고요. 곡성과 목포에서도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이나 호수 근처, 터널 근처를 지나실 때 특히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거치겠고요. 낮부터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 역시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에 비해 매우 높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무려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는데도 착공 면적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 있고 SOC 등 지자체의 재정 지출은 되레 줄고 있어 이래저래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를 반영하듯 미분양 주택 물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호남권의 미분양 주택은 7,923호로 지난해 4분기 말 7,289호보다 634호, 8.7% 증가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같은 기간에 596호에서 860호로 44% 이상 급증했습니다. 서울 4.1%, 부산 12.5%, 대구 마이너스 1.2% 등 전국 평균 2% 인상된 데 비하면 22배 높은 것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가격도 지난해 4, 4분기에 비해서 0.06% 떨어져서 전반적인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건축 착공 면적은 되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호남권 건축 착공 면적은 225만 제곱미터로 지난 2022년 말에 비해서 199% 증가했고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착공 면적이 140만 제곱미터로 같은 기간 13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앙공원을 포함해서 9개 도시공원 그리고 10개 사업지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관련해서 아파트 개발이 들어가는 게 현재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 광주의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불황의 그늘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도 줄고 있습니다. 호남권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액은 올 들어 2월까지 한 달 평균 3,92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3% 감소했고 공공부문 건설 수주액도 지난 1월 3,177억 원에 그쳐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4.7%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3할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경기가 여전히 침체 일로를 겪으면서 이래저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선분양으로 전환하면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면 사업자가 보게 될 이익을 분양가 인하와 공공기여 확대로 환수할 방침이라며 사업자의 이익을 최소화해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빛골 중앙공원 개발 측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 측은 공공기여금 1,000억 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오는 9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어떤 작가들이 어떤 작품들을 선보일지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분자부터 우주까지 광대한 공간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생태와 환경 등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식물들이 인공적인 사물과 뒤엉켜 질서 없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재앙적 관계임을 표현한 겁니다. 작은 생태계를 전자회로로 나타낸 작품에서는 전자 흐름의 소리와 미약한 빛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Super tiny microscopic details that are displayed in vast environments.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인데 생태와 환경을 공감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 소리라는 울림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며 판소리의 정신을 재현한다는 겁니다. It's very specific to this region. It's linked with territory. It was historically linked to shamanism,
which makes this operatic form a very complex and very interesting. 도시와 자연, 산업화 등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뿐 아니라 분자 등 미시적 세계부터 우주와 같은 거시적 세계까지 다룹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동식물 멸종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공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신작, 새로운 작품들을 광주 비엔날레에서 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 기후 문제든 생태 문제든 이 현존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미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올해는 한국 청년 작가 약 10명을 포함해 30개국의 작가 73명이 참여합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 시작해 12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모 지구대 소속 최모 경위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고 자신의 집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50분쯤 광산구 서남동 인근 3차로 도로에서 20살 남성 대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4월 총선을 앞두고 요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수석 대변인과 함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은 민주노동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입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이번 총선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치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강이 윤석열에 간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총선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주장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은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대표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그리고 노회찬 대표의 제7공화국 바로 사회권 선진국 선진복지국가입니다. 바로 그 꿈이 저와 일치했기 때문에 저는 조국 대표와 함께 조국혁신당에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신당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돌풍을 넘어 뭐 태풍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특히 좀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광주에 와서 몇몇 분들을 뵀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노풍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그것과 견주어서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실은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제 54분 만에 조국혁신당 총선 펀드가 200억을 달성하는 놀라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잔인한 운영에 대해서 전국 운영에 대해서 좀 야무지게 제대로 한번 쌓아보라라고 하는 우리 광주 지역 그리고 전남, 전북, 호남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의 구호 그리고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어떤 기치를 좀 강조하고자 하십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야 된다. 사실상 그리고 실질상 윤석열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왜냐하면 압수수색하고 사람 잡아들이는 것만 하던 분들이 대파한당 875원이라는 이런 민생에 관심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검찰 독재는 조기 종식돼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노회찬의 제7공화국,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된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려고 한다. 민주당 이중대 전략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라는 말은 핵심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은 국민들이 통제하는 것 아니냐, 그 뜻을 국민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민주당 이중대라기보다는 하객진의 망치선, 본진은 민주당이고요. 하객진의 최선두에 서서 적을 가장 강하게,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때리는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쇄빙선, 예인선, 망치선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선박이 좀 나왔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지지 보내주시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가장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신장식 수석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아들이 광주를 찾아 아버지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송 대표의 아들 송주환 씨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한 송영길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법원은 묵묵부답이라며 광주시민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하게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또 아버지는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절차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8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8명의 후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와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전국민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급과 서남권 최대 광주 창업밸리 조성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들은 또 도시철도 2호선 공기 단축과 첨단산업 중심도시 육성, 복합복지타운 건립 등을 각 선거구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광주 광산을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광주의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도록 도왔다며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설득해 2단계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박병석 새로운 미래 광주 북구을 후보는 지역 인문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공립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해 차세대 에너지 등 지역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태욱 광주 광산구을 국민의힘 후보는 어등산 관광단지 일대를 문화관광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통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유성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국민의힘 후보는 장성 고려시멘트 부지를 대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장성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국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연한 대응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선 정부의 처방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의료 현장을 지키던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자택에서 돌연 숨졌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장 복귀 명령을 어긴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강경 대응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핵심인 의대 정원 증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이 백지화라는 것이 저는 혁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과 그다음에 정확한 추계,
그리고 현재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잘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누구나 수용을 할 수 있다. 부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 의대는 교수협의회를 통해 조만간 교수 사직서를 취합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수 70%가 사직 의향을 보인 인제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7일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연합회하고 똑같습니다. 스탠스가. 학교나 이런 데 간 건 아니고 아마 수요일 날 다 제출할 것 같습니다. 집단 휴학으로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의대들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신대 의대는 이미 2차례 연기했던 신입생 입학식을 진행하려 했다가 다시 연기했습니다. 제대학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살 저기대보다도 그냥 중부랑 의사협회랑 타결이 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는 지금 사실상 이전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자택에서 돌연 숨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속 40대 안과 의사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주일에 평균 1.5일에서 2일씩 야간 당직 근무를 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가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울산에서 항만 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컨테이너 터미널 일부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사고가 난 컨테이너 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밑부분만 남기고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크레인 옆에서 작업을 하던 사다리 차의 붐대는 힘없이 꺾였습니다. 해경과학수사대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65m, 무게 610톤의 안벽 크레인이 쓰러지며 인근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와 50대 작업자 2명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기울어진 크레인을 보강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타고 용접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쾅 소리 났어. 부이 열어졌어. 앰뷸런스가 2대가 와 있고 저 해양경찰 배 있지. 그 3대가 왔어.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크레인을 포함한 안벽 크레인 3기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부두 운영사인 정일 컨테이너 터미널과 작업을 진행한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거든요. 그 두 업체가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해경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현장 조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국과수와의 추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대전 서남부 스포츠 종합타운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계획이 수립된 지 13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사용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 유성구 학화동 일대 75만 제곱미터에 2만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4,700여 가구 주거시설을 짓는 서남부 스포츠 종합타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고시만 남았습니다. 2011년 처음 계획된 이후 무려 13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올해 말부터 보상이 착수해 2026년 1월 착공, 2029년 12월 전체 준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가 애초 기대했던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막식 장소 및 경기장으로의 사용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027년 8월 열리는 대회 일정을 맞추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는 대안으로 개회식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펜싱 경기는 대전 컨벤션센터, 수영은 용운 국제수영장에서 각각 치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KDI 사업비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사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대전시는 다만 광역시도에서 종합운동장을 갖추는 건 당연 규정이라면서 향후 전국체전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정부 요청으로 잇따라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의 23명을 파견한 데 이어
25일 2차로 22명을 수도권과 광주 등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위 267명 가운데 17%에 이르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은 공보위들이 순회 진료에 나서는 등 농어촌 지역 진료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적정 규모 학교를 전교생 10명 이상으로 낮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또 장기 휴교 중인 학교의 경우 다시 문을 여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학교 시설 노후화로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재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학교 7곳을 우선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 수는 최근 5년 사이 24,990여 명이 감소했고, 교육부의 통폐합 추진 요건인 전교생 60명 미만 학교가 413개 학교로 전체 학교 수의 47.7%에 달합니다. 비는 멎었지만 어제까지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매우 습합니다. 정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안의 가시거리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곡성과 목포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터널이나 강 근처를 지나실 때 특히나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점차 거치겠고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역시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에 비해 매우 높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무려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남과 영암, 강진에서 모두 16도 안팎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보성 4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